오늘은 장이 없는 날이지만 미주노래 뉴스는 계속됩니다. 3월 29일 미주노래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됐죠. PCE. 이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파월 의장이 오늘 오전에 발표된 2월 PC 물가지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수준이었다. 자, 오늘 샌프란시스코 여는 대담에서 2월 PC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물가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돌려 답변을 했고요. 아주 돌려치기 대왕이죠. 이날 2월 근원 PC 지수는 전년 대비 2.8%가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지난달보다는 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은 이에 대해서 2% 목표를 향하는 길은 때때로 험난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꾸준히 저감이 아니라 다소 들쑥날쑥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파월은 인플레 저감이 2달 이상 둔화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잘 모르겠다는 것. 아무튼 이 할아버지는 조금만 날카로운 질문하면 모르쇠로 답변을 하죠. 자, 인플레가 그렇게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뭘 할지 말씀드리겠다라고 여전히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앞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2%에 가까워 오면 6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표가 나오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돌려 답변을 했지요. 자, 파월은 전 세계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만 예외라는 물음에는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게 버티는 것이 중앙은행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면서 인플레 대응에 관한 싸움에서 연준이 이자율 인하 시점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가까스로 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자극해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 휘발유 가격은 다시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이는 11월 대선 투표를 앞두고 경제 치적을 홍보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물가 재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홀렌 호스트는 최근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 붕괴로 인해 미국 동부 해안의 운송 중단은 물론이고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 물류 가격도 점점 상승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벵가드의 이코노미스트인 퀴안 왕은 단기간에는 금리를 전혀 내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2.5에서 3% 범위의 목표보다 높게 유지되고 성장률도 2%가 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연준은 임무 완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현재처럼 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날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의 지표인 2월의 근원 PC 물가지수는 전년비 대비 2.8%로 나타나면서 1월 달에 2.9%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됐지만 아직도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PC 발표를 앞두고 사실 그동안 시장이 계속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문은 닫았지만 지금 보면은 다른 시장들은 열렸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455.53을 가르치고 있고요. 마이너스 1.99%가 떨어져서 지금 1,411달러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 PC 발표를 먼저 반응하는 자, 코인 시장의 움직임, 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틱톡과 관계된 유튜브 소식입니다. 자, 유튜브가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경쟁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동영상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에게 재정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CNN 뉴스에 따르면 유튜브가 지난해부터 자, 숏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크리에이터들 수십만 명에게 광고 매출 중 일부를 나눠주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 부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유튜브는 자사 블로그에서 파트너 프로그램 제작자 약 300만 명 중 4분의 1 이상이 쇼츠 영상을 통해 추가로 돈을 더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튜브 이 파트의 부사장은 시청자들이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짧은 동영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작자들에게 필요한 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유튜브는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동영상을 장악해 오다가 틱톡과 스냅챗, X, 인스타그램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쇼츠 영상은 하루 조회수가 700억 회가 넘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지난해 자사의 릴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거죠. 이것까지 합쳐서 하루 평균 2천억 회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메타에 비하면 7, 3, 21, 3분의 1밖에 안 되죠. 따라서 쇼츠는 이들 기업들에게 앞으로 더 큰 수익원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건데요. 메타는 지난해 7월 릴스로 연간 광고 매출 100억 달러, 약 13조 4,600억 원을 예상한 바가 있고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해부터 이모지와 비슷한 얼굴 화장이 담긴 쇼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스 시드니 모건의 경우에는 첫날에만 약 3천만 회가 넘는 크레이지 조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모건은 짧은 컨텐츠물은 빨리 보고 소화시킬 수 있어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포맷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전체 수익의 3분의 2인 월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달에 약 2,7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이거를 쇼츠 영상으로만 벌고 있을 정도로 주 수입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쪽 계통이 화장, 이쪽이 참 제가 화장할 수도 없고. 자, 미국 하원에서는 틱톡 앱 금지나 중국의 모기업으로부터의 분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유튜브를 비롯한 경쟁 업체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유튜브 임원들은 틱톡 금지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뭐 하원은 그렇게 됐지만 상원은 또 지켜봐야겠죠. 코코아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코코아 가격 급등으로 초콜릿 제품의 슈링크플레이션이 빚어진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질소 과자라고 막 과자 봉지 진짜 커져서 빵빵 근데 열어보면 안에 진짜 없어. 와, 대박. 사기죠. 영국의 소비자 단체 위치에 따르면 영국 소매점에서 올해 부적절 달걀 모양 초콜릿은 가격이 오르거나 용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8파운드짜리 몰티저의 부활절 달걀 초콜릿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13파운드가 됐고요. 테리의 부활절 달걀 초콜릿도 30g 줄었고, 자 마스의 말크 초콜릿 달걀도 초콜릿 달걀도 252g에서 201g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같지만 중량이 줄면서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건데요. 자, 지난 26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5월 인도분 코코아 가격은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2배 넘게 급등한 수준입니다. 2배. 코코아 주 경작지인 서아프리카는 만성적인 투자 부족의 기후 변화, 나무 노령화로 작황이 부진했는데 올해 악천후와 병해까지 심해지면서 수확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국정연설에서 제과업계는 똑같은 봉지에 과자를 적게 넣고 똑같은 돈을 물리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스니커즈는 돈을 똑같이 받으면서 10% 정도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참 재밌는 게 대통령이 막 그냥 바로 지적해요. 한국은 저렇게 딱 찍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의회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을 발의한 밥 케이시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슈링크플레이션에 가장 영향받는 식품 부분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캔디, 껌이었습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캔디, 껌. 여러분 이참에 끊어버립시다. 몸에도 좋지 않은데. 자, 프랑스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기라고 비판을 했고요. 프랑스는 일정량 이상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표기하도록 소매점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코아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시스 캔디 미국의 유명한 데죠. 오래도록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챗 GPT를 만든 AI 개발 회사 오픈 AI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슈퍼 AI 컴퓨터를 만든다는 보도입니다. 와, 대박. 1,000억 달러면 여러분 130조 원입니다. 자,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업체에 따르면 마소와 오픈 AI 경영진은 오픈 AI의 여러 AI를 구동하기 위해 특수 AI 반도체를 탑재한 슈퍼컴퓨터와 이 슈퍼컴퓨터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는 이 프로젝트의 초기 비용을 최대 1,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는 대형 데이터 센터보다도 100배 이상의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거라고 합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 슈퍼컴퓨터는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스타게이트가 실제로 추진되면 이 데이터 센터에는 최소 수기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프로젝트 비용의 대부분이 칩을 조달하는 데 쓰일 것이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하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회사의 경영진은 스타게이트를 빠르면 2028년에 출시하고 2030년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진 AI 인프라 구축 작업의 일부죠. 현재는 5단계 중에 약 3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4단계는 2026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는 오픈 AI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AI 산업은 물론 반도체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은 AI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의 사용자가 바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AI는 주간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 챗 GPT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더 많은 AI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비디오 생성 AI인 소라의 출시도 올해 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소는 엑셀, 워드, 그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등 AI 비서인 코파일럿을 탑재시켜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13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면 여기에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죠.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인 GPU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마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반도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혀 새로운 GPU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GPU에 함께 들어가는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도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회사는 모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엔비디아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두 회사는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기술로 인피니밴드가 아닌 이더넷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 보도 매체는 전달했습니다. ASML 이 뉴스 한번 전해드릴게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 ASML은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자, ASML이 네덜란드가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본사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20억 유로, 약 한국 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일대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야, ASML이 이겼다. 네덜란드는 이날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ASML이 법상, 회계상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유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5억 달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현재 분위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야, ASML의 목리가 결국은 이겼네요. 해외로 간다고 뻗팅기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주고 다 해주네요. 자, ASML 내일부터 한번 주가 움직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내 자산 상위 1%가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규모 주식 호황에 힘입어 무려 44조 6천억 달러나 불어난 세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올 연초부터 강세장이 지속된 점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자산 증식 효과를 봤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는데요. 자, CNBC는
연준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4분기 말 기존 미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재산이 44조 6천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막 열이 확 뻗치네. 배 아프면 안 되는데 배가 좀 아픕니다. 부동산 가치도 소폭 상승했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하락해 서로 상쇄되는 등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식 때문에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머니게임이라는 게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뼈다리게 느껴지죠. 그죠? 애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또 내렸네요. 애플이 최근에 발매한 주요 제품에 대한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후에 이루어진 조치라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테크 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아마존에서 M3 맥북 에어를 정가 1,099불에서 $100 할인된 $999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똑같은 애플 제품을 아마존에서 사야겠네. 애플 스토어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은 저렇게 할인 받지. 그다음에 아마존 크레딧 카드로 사면 또 5% 할인 받지. 참말로. 거기다 또 포인트 쌓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다시 뉴스로 들어옵니다. 자, 발매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최신 제품이 할인에 들어간 것이 이례적인데요. 가장 저사양의 제품이지만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할인에 들어간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도 오 마이 갓 $200 할인된 $3,299에 특가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내렸어? 참나. 모든 사이트에서 내린 건 아니고요. 우트라는 사이트 WOOT. 자, 지난 2월에 출시된 비교적 최신 제품이고 뭐 아직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못 한다 그러더니 벌써 내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가격 쉽게 팔리기 어려울 거라고. 벌써 또 내리면 애플 주가 어떡하려고. 애플 주식은 정말 더욱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아셨죠? 미국이 미국이 멕시코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인데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멕시코와 공동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멕시코죠.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좀 대한민국에 팍팍 밀어줘서 이참에 대한민국 얼마나 꼼꼼하게 잘 만드는데 응? 좀 그러네요. 그렇죠? 테슬라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의 주가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매수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와 샤오미와 같은 경쟁자 등장에 대한 전망도 암울한 모습인데요. 자,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2% 하락한 $175.79에 어제 마감을 했죠. 테슬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을 집계하는 컴퍼니 마켓캡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올 초 $248에 달하던 주가가 $175로 약 29% 떨어졌고요. 2010년 회사 상장 이후 역대 1분기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올해가. 같은 시기에 S&P 500 지수는 10%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테슬라는 홀로 고전 중이라고 합니다. 주가 하락의 글로벌 시총 순위도 한때 대표 7개 기술주 M7을 불렸지만 현재는 15위까지 몰렸고요. 진짜 비자, 마스터카드한테도 다 밀리고 있죠. 창피해서 정말. 테슬라 주가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하기로 유명했던 다니엘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도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1월에서 3월 매출 부진은 악몽이라면서 중국에서 전기차를 잘 팔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 1, 3월 테슬라 차량 판매가 42만 5천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오늘 시그니처 뉴스입니다. 이는 종전 전망치 47만 5천 대보다도 10.5% 감소한 수치고요. 금융정보업체인 퀵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5만 7천 대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올 1분기 인도량이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월가에서 공통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자, RBC 캐피탈 마켓은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1일 3월에서 44만 6천 대의 판매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이전 전망치인 50만 대보다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도이치뱅크는 42만 7천 대로 낮춰 잡았고, UBS는 46만 대였던 전망치를 43만 대로, 번스타인은 49만 대에서 42만 6천 대로 줄였습니다. 자, 테슬라 판매 감소 원인으로는 중국 내 판매 감소를 비롯해 이달 독일 베를린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의 공급 문제도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판매차 1위로 올라선 BYD를 필두로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테슬라를 점점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는 전날 첫 전기차 SU7을 출시를 했죠. 표준형 모델 가격이 21만 5,900위안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테슬라 모델 3의 24만 5,900위안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물 먹이려고 아예 그냥 테슬라 가격 밑으로 싹 내린 거 봐라. 저는 콱 그냥. 테슬라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인하 압박에 놓이게 됐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테슬라가 내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저 비아디가 아니죠. 샤오미의 저 가격, 처음에는 가격을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막판에 딱 하면서 저런 것도 영향이 좀 있죠. 자,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3에서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전망치를 낮추고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만 테슬라의 판매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아니죠. 지난해 말 일부 모델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7,500달러 세금 공제 혜택 종료로 주력 모델인 미국 시장의 수요도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주가는 당분간 반등의 기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르면 4월 2일에 1월에서 3월에 분기 수출 매출 수치 인도량 발표 있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머스크 소주 좀만 더 전해드리고 제가 조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트위터가 성인 컨텐츠 전용 커뮤니티를 별도로 표시하고 관련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시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앱 개발 시험을 추적하는 와치풀의 연구원은 최근 X가 해당 기능을 개발 중이라면서 스크린샷을 공개했는데요. 이 스크린샷에는 X에서 커뮤니티를 개설할 때 성인 전용 컨텐츠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성인 컨텐츠라는 표시가 붙고, 이 기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컨텐츠를 제거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제시되는데요. 자, X가 궁극적으로 성인 컨텐츠를 보기 위해 성인 인증을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 이날 X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글을 보면 새 표시는 모두를 위해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며 나이를 밝힌 이용자만 이런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서 이제 NSFW 이렇게 했거든요. NSFW, Not Safe for Work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포르노라든지 뭐 고어물 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컨텐츠를 뜻합니다. 자, X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해 이름을 바꾸기 전인 트위터 시절부터 선정적인 컨텐츠가 다수 공유되어 왔었죠. 현재 X는 정책상 18세 미만 또는 프로필에 생년월일을 포함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노골적인 미디어나 성인 누드, 성행위 컨텐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성인 컨텐츠 커뮤니티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SNS와의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요. 별도의 성인 컨텐츠 커뮤니티를 계속하도록 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일단 언제 대중에게 공개될지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시험 과정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라고 또 한 발 살짝 물러 빼는 그런 기사도 나왔네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트위터를 좀 쓰거든요. 하면 할수록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색이 잘 안 돼요. 내가 어제 봤던 거를 미처 저장이나 세이브해 놓지 않고 그 다음날 찾으려고 하면은 정말 드러나지가 않아요. 좀 짜증나 죽겠어.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미국의 로컬 뉴스 이어집니다. 자,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 남가주에 많은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소나기, 천둥, 번개도 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던 개인 소비 지출 기억하시고요. 자, 인공지능이나 AI 열풍과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 등에 힘입어 증권시장이 올해 들어 1분기 동안 7.7%가 상승해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죠. 지금 계속 고점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전국에 60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식당의 종업원 봉급이 다음 주부터 시간당 20불로 인상이 됩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는 물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한인 업소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캘리포니아 주민 중 8만 8천 명이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이 미지불됐다고 합니다. 참 빨리 찾아가세요. 네. 자, LA 시장이 시주택국가 커뮤니티 컬리지 소유 공공부지 등 시가 소유한 부지에도 주거 시설을 건축해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노숙자 수는 늘었지만 숨진 노숙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3% 줄어든 898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 3분의 2 가량이 펜타닐 등 약물 중독 사망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 60세 은퇴 후 무려 40년간의 노후 생활 대비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등 젊은 층에서는 은퇴 저축을 일찌감치 시작하는 등 은퇴 후 대비에 적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와, 60대 은퇴해서 40년을 뭐하고 살려고 그러지? 저는 죽는 순간까지 일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 시장과 높은 생활비 등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들의 재정적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정 관련 교육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점점 제 주변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던 LA 국제공항에 300억 달러 규모의 자동 피플 무버 프로젝트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완공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월드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참 느려 터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LA 공항 진짜 잘못 가면은 여러분 100m 가는데 3시간 걸린답니다.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발생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미국 내 결핵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섰고요. 3년 연속 발병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 해 무려 16%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프로야구 어제 샌프란 자이언츠와 그다음에 샌디에고 파드로스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정우, 김하성 두 한인 선수들이 시작을 했는데 자, 일단 나란히 안타를 한 개씩 쳤고요. 이정우는 첫 타점, 김하성은 첫 득점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제 SD 파드리스가 6대4로 SF 왜 이러냐 자이언츠를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 제가 다르비쉬하고 대결했거든요. 1회 때는 루킹 삼진을 당했어요. 첫 타석에서는 공 3개. 근데 결국은 그 다음 타석에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이종범도 막 카메라 잡히고 했는데 근데 그때 너무 긴장한 모습을 보고 김하성이 괜찮아 잊어버려 그 한마디에 정신줄을 붙잡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 미즈노래 또 오픈 영상에 댓글을 달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또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남 탓하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기본이 안 된 것들이 있죠. 확 그냥 욕하고 싶은데 3만 명 넘었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되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튼 누구 꼭 핑계대고 아니 왜 아직도 안 죽지 주식시장에서 그런 개미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자꾸 쓸데없이 댓글 남기지 말라 그래도 자꾸 남겨서 뭐 남겨봤자 불락당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지만 제가 이거를 사실 지표로 삼고 있는 거 아세요? 이 나쁜 악성 나그네들의 댓글들이 많아지면 그때 고점 신호야. 왜 지네들이 물렸다는 거거든. 물렸는데 네가 뭔데 자꾸만 그러느냐. 또 왜 돈 5불도 없어가지고 또 멤버십 들기는 싫거든. 그러니까 욕만 그렇게 해대는 거예요. 저희한테만 해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이스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뭐 미주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그렇게 욕을 해댄다네. 아주 나쁜 것들.
죽어야지 좀.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런 악성 댓글러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시장이 고점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고점의 시그널 하나 알려드릴까요? 1월 달에 항상 라스베가스에서 대회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거길 다녀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우버를 탔는데 우버 기사가 묻더래요.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어떤 일 합니다. 그랬더니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이라도 코인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호텔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고점이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객장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고점 신호다. 애기 들쳐오고 애기 엄마도 주식하겠다가 나오면 그게 이제 고점 신호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또 저기 또 챔피언 우주 A반에 또 애기 엄마들 또 상처받지 말고. 네. 우버 택시 기사가 코인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버핏 지수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인간 지표로 바로 그렇게 봐요. 몰랐지 나간 애들아. 이런 악성 댓글러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고점 신호예요. 고점 신호. 그러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신호는 또 언제냐? 저희 미즈놀이 또 이 영상의 오픈 영상이 댓글창이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또 올라가는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돈 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에 지금 이제 보이실 건데요. 오늘부터 베타 버전으로 미국 현지의 로컬 뉴스 전해드리거든요. 이 속보 뉴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면은 좋아요, 구독 쭉 눌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멤버십 영상의 오픈 댓글창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질문의 횟수 제한이 없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자라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건 저희 또한 기쁨이죠. 오른쪽 배너에 보시게 되는 시배영 영상, 시장을 배워버리자. 요즘 정말 인기거든요. 정말 오픈 영상은 하루에 2-3편인데 멤버십 영상은 하루에 4-5편이 올라갑니다. 실전 중심으로.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꾹.